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아지를 안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친구들과 늦은 여름 휴가로 코타키나발루로 떠나게 됐어요.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스노클링을 해볼 생각이라 지난주에 래쉬가드를 구매했는데요. 입어보니까 다행히 잘 어울리는데 상의가 크롭 집업이라 방심하면 배가 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까지 짧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그냥 일주일만 밀가루를 끊자 정도예요.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먹지 말자 하면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먹던 빵이나 피자가 왜 이렇게 당기는지 아무튼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지금 듣고 계시는 30분짜리 팟캐스트와 10분 이내에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그리고 독해 문제, 마지막으로 본문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PDF를 첨부하고 있는데요. 30분짜리 팟캐스트는 오직 청해, 듣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번역본이나 자막을 요청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번역본 제공만으로는 아쉬우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힘 닿는 한 좀 더 폭넓은 PDF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최대한 한국어 듣기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막은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화면에 모국어 자막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익숙한 자막을 눈으로 먼저 읽어나가게 되거든요. 귀에 들리는 한국어는 그 후에 빠르게 지나갈 테고요. 그래서 번역본은 PDF로만 제공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는 손, 발과 관련된 관용구 2개, 그리고 가을에 들으면 너무 좋을 한국어 가사로 이루어진 K-팝 5곡, 마지막으로 녹음일 기준 가장 최근에 업로드했던 미니 팟캐스트의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한 번 더 반복 재생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손발과 관련된 관용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관용구란 건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어들 자체의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같이 붙여졌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어구를 말해요. 먼저 발이 넓다. 발이 넓다는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뜻일 것 같나요? 사실 관용구라는 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써서 굳어진 표현이다 보니 어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볼게요. 발이 넓다. 여기서 나오는 발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녔겠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소수의 상류층이었을 거고 평민들 대부분은 발로 걸어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발로 걸어 다니는 범위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건 이 집도 가고 강 건너 저 집도 가고 저기 산골짜기 넘어 집도 간다는 거잖아요. 많은 곳을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발이 넓다는 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인맥이 넓다는 좋은 뜻으로 사용돼요. 두 번째는 손이 크다. 손이 크다는 건
돈이나 물건 혹은 마음을 쓰는 씀씀이가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집어서 상대방한테 줄 때 손을 사용하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잖아요. 근데 손이 크면 많이 집겠죠? 많이 집어서 상대방한테 준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일상에서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해 라고 하면 이건 엄마가 음식을 매우 넉넉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손이 크다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사실 이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매해 봄이 되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는 노래인데요.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머라이어 캐리의 Last Christmas로 비유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주 먼 미래에 한국의 봄을 상상하고 싶으면 벚꽃 엔딩을 들어라. 그만큼 계절 감각을 잘 녹인 노래인데요. 다음 주면 곧 9월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을을 잘 녹인 한국 노래 5곡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어로만 된 가사의 노래로 최대한 엄선해 보았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1991년 발매된 양희은님의 가을 아침이 원곡이에요. 아이유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보적인 목소리로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여성 솔로 가수인데요. 그중 가을 아침은 맑고 서늘한 가을 아침 공기를 그대로 담아낸 곡입니다. 노래의 도입부는 아무런 반주 없이 아이유님의 목소리로만 약 56초 정도 진행되는데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가사를 잘 들어보면 한국의 가을을 완벽하게 묘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타 사운드와 잔잔한 멜로디가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아이유님의 청아한 목소리가 가을의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노래입니다. 다음은 10cm의 콘서트인데요. 10cm는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디 듀오였지만 현재는 한 명만 활동하고 있어요. 콘서트는 10cm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달콤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설렘을 담아냈으며 듣는 이에게 설레는 감정을 전합니다. 9월의 밤, 혼자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듣기에 제격인 곡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사가 가을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켜주거든요. 사실 10cm는 콘서트라는 곡 말고도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안아줘요, 부동의 첫사랑 등등 정말 명곡이 많아요. 간질간질한 연애의 감성을 살아나게 하는 최고의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입니다. 원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인데요. 원곡도 너무 좋지만 이무진님 버전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홍대에서 이무진님의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무진님만이 갖고 있는 목소리가 음원으로 들었을 때보다 실제 라이브로 들었을 때 더 빛이 났어요. 만약 이무진님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티켓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마치 남자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거나 목소리만으로도 설렘을 줄 때 고막 남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무진님이 진정한 고막 남친이 아닐까 합니다. 이 노래 말고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노래는 에피소드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황인욱의 포장마차입니다.
사실 이 노래에는 한국의 감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가사에 소주 한 잔, 김치찌개,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어요. 쓸쓸한 가을밤,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연인과 이별한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황인웅님의 애절한 목소리와 가사가 정말 잘 어울려서 만약 제 구독자님들 중에 최근에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분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훌훌 털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1988년 9월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문세님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곡들이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또 라디오 DJ로도 20년 넘게 활약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예요. 사실 저는 이문세님의 노래는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과 가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중 딱 하나 꼽자면 광화문 연가입니다. 이 노래는 겨울을 앞둔 늦가을에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노래들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노래들이어서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2024년 8월 22일 업로드한 여행 준비하기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직 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이제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가 지나면 벌써 9월이 시작되네요. 저는 9월 초에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3박 4일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몇 박 며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대화 중에 몇 박 며칠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방이 와, 한국어 정말 잘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몇 박 며칠이라는 단어는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몇 박 며칠은 일반적으로 여행이나 어떤 활동의 기간을 말하는데 집을 떠나 어딘가로 가 있는 기간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박 먼저 볼게요. 박은 머무르다는 뜻인데 숙박이라는 단어에 있는 그 박이에요. 숙박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갔을 때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것을 숙박한다고 말해요. 하룻밤을 잔다 그러면 1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틀 밤을 잔다면 그렇죠. 2박이겠죠. 그렇다면 일은 무슨 뜻일까요? 일은 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야 라고 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에 출발해서 하룻밤을 자고 화요일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숙박과 2번의 날을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3박 4일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맞아요. 3번의 숙박과 4번의 날, 그러니까 4일을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박은 나이트, 일은 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박 2일이라는 제목의 한국의 유명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해 두었고,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 만료일도 확인했어요. 여권 만료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이 여권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아마 다음 미니 팟캐스트 녹음은 코타키나발루에서 할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네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에 사시거나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코타키나발루의 좋은 곳들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아지를 안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친구들과 늦은 여름 휴가로 코타키나발루로 떠나게 됐어요.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스노클링을 해볼 생각이라 지난주에 래쉬가드를 구매했는데요. 입어보니까 다행히 잘 어울리는데 상의가 크롭 집업이라 방심하면 배가 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까지 짧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그냥 일주일만 밀가루를 끊자 정도예요.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먹지 말자 하면 더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먹던 빵이나 피자가 왜 이렇게 당기는지 아무튼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발과 관련된 관용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관용구란 건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어들 자체의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같이 붙여졌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어구를 말해요. 먼저 발이 넓다. 발이 넓다는 문장을 들었을 때 어떤 뜻일 것 같나요? 사실 관용구라는 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써서 굳어진 표현이다 보니 어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볼게요. 발이 넓다. 여기서 나오는 발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녔겠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소수의 상류층이었을 거고 평민들 대부분은 발로 걸어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발로 걸어 다니는 범위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건 이 집도 가고 강 건너 저 집도 가고 저기 산골짜기 넘어 집도 간다는 거잖아요. 많은 곳을 걸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발이 넓다는 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다, 인맥이 넓다는 좋은 뜻으로 사용돼요. 두 번째는 손이 크다. 손이 크다는 건 돈이나 물건 혹은 마음을 쓰는 씀씀이가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집어서 상대방한테 줄 때 손을 사용하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상대방에게 건네주잖아요. 근데 손이 크면 많이 집겠죠? 많이 집어서 상대방한테 준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일상에서 우리 엄마는 손이 커서 음식을 한 번에 많이 해 라고 하면 이건 엄마가 음식을 매우 넉넉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손이 크다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사실 이 노래는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매해 봄이 되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자리 잡는 노래인데요.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머라이어 캐리의 Last Christmas로 비유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주 먼 미래에 한국의 봄을 상상하고 싶으면 벚꽃 엔딩을 들어라. 그만큼 계절 감각을 잘 녹인 노래인데요. 다음 주면 곧 9월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을을 잘 녹인 한국 노래 5곡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어로만 된 가사의 노래로 최대한 엄선해 보았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1991년 발매된 양희은님의 가을 아침이 원곡이에요. 아이유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독보적인 목소리로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여성 솔로 가수인데요. 그중 가을 아침은 맑고 서늘한 가을 아침 공기를 그대로 담아낸 곡입니다. 노래의 도입부는 아무런 반주 없이 아이유님의 목소리로만 약 56초 정도 진행되는데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특히 가사를 잘 들어보면 한국의 가을을 완벽하게 묘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타 사운드와 잔잔한 멜로디가 듣는 이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아이유님의 청아한 목소리가 가을의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노래입니다. 다음은 10cm의 콘서트인데요. 10cm는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인디 듀오였지만 현재는 한 명만 활동하고 있어요. 콘서트는 10cm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달콤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설렘을 담아냈으며 듣는 이에게 설레는 감정을 전합니다. 9월의 밤, 혼자서 또는 누군가와 함께 듣기에 제격인 곡입니다. 사랑스러운 가사가 가을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켜주거든요. 사실 10cm는 콘서트라는 곡 말고도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안아줘요, 부동의 첫사랑 등등 정말 명곡이 많아요. 간질간질한 연애의 감성을 살아나게 하는 최고의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이무진의 가을 타나바입니다. 원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인데요. 원곡도 너무 좋지만 이무진님 버전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홍대에서 이무진님의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이무진님만이 갖고 있는 목소리가 음원으로 들었을 때보다 실제 라이브로 들었을 때 더 빛이 났어요. 만약 이무진님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티켓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마치 남자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지거나 목소리만으로도 설렘을 줄 때 고막 남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무진님이 진정한 고막 남친이 아닐까 합니다. 이 노래 말고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노래는 에피소드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들어보세요. 네 번째는 황인욱의 포장마차입니다. 사실 이 노래에는 한국의 감성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가사에 소주 한 잔, 김치찌개, 포장마차가 들어가 있어요. 쓸쓸한 가을밤, 포장마차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연인과 이별한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황인욱님의 애절한 목소리와 가사가 정말 잘 어울려서 만약 제 구독자님들 중에 최근에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분들이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훌훌 털어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는 1988년 9월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문세님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무수히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은 곡들이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또 라디오 DJ로도 20년 넘게 활약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예요. 사실 저는 이문세님의 노래는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과 가사가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그중 딱 하나 꼽자면 광화문 연가입니다. 이 노래는 겨울을 앞둔 늦가을에 들으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추천드릴 노래들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노래들이어서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2024년 8월 22일 업로드한 여행 준비하기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직 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이제 여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가 지나면 벌써 9월이 시작되네요. 저는 9월 초에 친구들과 여행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3박 4일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몇 박 며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대화 중에 몇 박 며칠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방이 와, 한국어 정말 잘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몇 박 며칠이라는 단어는 기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몇 박 며칠은 일반적으로 여행이나 어떤 활동의 기간을 말하는데 집을 떠나 어딘가로 가 있는 기간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박 먼저 볼게요. 박은 머무르다는 뜻인데 숙박이라는 단어에 있는 그 박이에요. 숙박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갔을 때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는 것을 숙박한다고 말해요. 하룻밤을 잔다 그러면 1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틀 밤을 잔다면 그렇죠. 2박이겠죠. 그렇다면 일은 무슨 뜻일까요? 일은 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야 라고 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에 출발해서 하룻밤을 자고 화요일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숙박과 2번의 날을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3박 4일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맞아요. 3번의 숙박과 4번의 날, 그러니까 4일을 여행한다는 뜻이에요. 박은 나이트, 일은 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박 2일이라는 제목의 한국의 유명한 여행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미리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해 두었고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도 가입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권 만료일도 확인했어요. 여권 만료일이 지났다면 더 이상 이 여권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아마 다음 미니 팟캐스트 녹음은 코타키나발루에서 할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네요.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레이시아에 사시거나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코타키나발루의 좋은 곳들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